안녕하세요. 40대 초반에 결혼 13년 차인 여자입니다. 살다 무교회 오로지 믿을 것이라곤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다고 살아온 제가 아주 신출 규모하게 하늘의 뜻을 따르기로 한 정말 머선 이루고 싶은 일을 사연으로 적어 보냅니다. 글이 부족해 보여도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3년 동안 시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어머니하고 정말 세상 하나밖에 없는 딸과 모녀 사이로 돈독하게 지내는 것도 웃기겠지만 적어도 남이니까 남한테 미움받는 거 싫기는 다들 매한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똑같은 인사를 건네더라도 둘이서 같이 고맙다고 주고받을 수 있거나 혹은 서로 마주하는 자리가 있더라도 서로 한 번씩 하나라도 챙겨주면서 각자가 적어도 관심을 받거나 보살핌 혹은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라도 있으면 좋겠는 마음이죠. 이왕이면 중간에서 남편이 난처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둘이서 꿍짝이 잘 맞아 알아서 놀아주면 더없이 좋겠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어째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랑 그 흔한 고부간의 정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를 싫어해오신 저희 시어머니의 전적인 책임이었습니다. 처음 결혼하던 때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집을 해올 테니 넌 몸만 와라 하면서 참 박력 있게도 결혼하자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애만 거의 5년 정도 했었고 찐사랑이라고 이미 충분히 느낄 대로 느낀 때였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한 친정을 두고 있는 터라 쉽사리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못한 상태였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적어도 신부가 예단이라든지 어른들 선물이라도 뭘 하나 사드려야 하는데 정말 당장에 10,000원짜리 가방 안에 사는 것조차도 저에겐 사치스러운 때였습니다. 대학은 어찌저찌 부모님께서 좋은 일 하라고 성공하려고 가진 돈을 다 쏟아부어서 보내주셨던 것이었고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도 온 집안의 생활비가 학비에 다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걸 다 엄마한테 보내주던 상황이었고요. 내내 학점 관리를 하고 알바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흔한 커피 한 잔조차 마시러 카페를 가는 여유를 느껴보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래도 대학만 졸업하면 뭔가 내가 꿈꾸는 대로 카페 한번 들어가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날이 올 거라고 장담을 하면서 정말 악착같이 일을 악물고 공부하며 돈 벌며 버텼습니다. 남들보다 불쌍하고 거지같이 살았는데 더 치열하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늘이 도우신 건지 졸업 후 취업은 제대로 성공을 했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남들 돈 모으고 저축하는 거라도 보면서 내 돈 불려보자고 은행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연봉으로 따져보면 성과급까지 합쳐서 남편보다 정확히 1,000만 원 정도 더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 10,000원에 벌벌 떠던 제가 지금은 정말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발전을 한 상태인 것이죠. 이제는 점심때마다 카페에 들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직접 사다 마시며 살고 있으니 제 기준에서는 일이 아무리 힘들거나 지치더라도 딱 지금처럼만 쭉 살기를 바라면서 더 욕심을 내거나 더 바랄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지난 젊었던 시절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취업을 하긴 했는데 출근할 때 들고 갈 만한 가방이 없어서 제가 대학 때 메고 다니던 책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첫 월급 받자마자 더 복 많이 들어오라고 부모님 내복 사드렸고 남은 돈 중에서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파는 3만원짜리 가방을 큰맘 먹고 샀답니다. 그게 그렇게 좋아서 싸구려에 들면 들수록 빗바래져 가는 그걸 좋다고 들고 다녔었죠. 딱 그쯤 점차 돈 쓰는 것의 재미와 보람을 알게 되고 돈이 모이는 저축하는 재미도 알게 되면서 여전히 집안이 너무 어려워 모으는 족족 빠져나가는 게 홀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더 큰 꿈을 키워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던데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 고객으로 오던 사람인데 점심때마다 은행에 와서 자기 볼일을 보더니 하루는 제 쪽이 아니라 제 옆 창구로 가야 하는데 저한테 오는 손님과 번호표를 교환하더니 저한테로 오더라고요. 순간 이 사람 뭔가 싶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한테 반해서 점심때마다 은행에 계좌 확인을 하러 왔었다며 좋아한다고 쪽지에 적어서 건네주더라고요. 참 영화 같기도 했고 순간 제가 무슨 로맨틱한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 근처에 직장을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퇴근을 하고 나면 누가 먼저 끝나더라도 중간 지점의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거의 매일같이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다가 그즘 남편이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커피값 아끼자고 남편 자취방에 가서 커피를 만들어 먹거나 저녁을 먹으면서 또 오래도록 연애를 했어요. 남편과 살면서 계속해서 남편이 좋아져갔지만 제 살림살이가 그닥 나아지지 않아서 결혼 얘기를 차마 먼저 꺼내보지도 못한 채 거의 우울한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해 가던데 남편은 프로포즈를 했고 빈손으로 와도 제가 좋다고 그만큼 잃고 싶지 않다고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준 남편 앞에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펑펑 울면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돈 없이 결혼하겠다고 오는 며느리를 과연 어느 시부모님이 마냥 환영한다고 두 팔벌려 안아주실까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미리 저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 전해 들으셨는지 처음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 자리를 갔던 때부터 부모님의 얼굴을 하대하듯 스쳐 쳐다보시고 대화도 잘 나누려 하질 않으셨어요. 밥만 먹다가 결혼 준비 얘기가 나오면 그거 우리 돈 다 나가는 건데 사돈이 알아서 뭐하게요? 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저희 엄마 무안을 주시는 바람에 남편과 제가 참 당황하기도 했고 전 솔직히 남편에 대한 사랑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서라 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없지 이런 취급을 받아가며 대감집에 팔려가듯 결혼을 해야 하나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도 참 미안하고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개가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은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한동안 결혼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들 만큼 모두가 정신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한 남편은 저에게 더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고 모든 게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던데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마저 떠난 마당에 혼자서 저에 대해 싫다고 마냥 미룰 수가 없으셨는지 결혼에 대해 그냥 해버려 하면서 덜컥 승낙을 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두 사람은 정말 100% 마음에서 우러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유증 혹은 불안감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밥 먹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시작하고 나서야 나타나셨던 시어머니. 결혼식이 끝나고 둘이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에 시어머니는 밥 생각이 없다고 저희를 그냥 돌려보내셨습니다. 저희가 당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던 집에서 신혼집을 차리고서 가까이 있던 회사로 출퇴근을 쉽게 하고 있었는데요. 전화를 드리면 어머님이 바쁘다고 피하거나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제가 남편과 함께 금요일 저녁이 되자마자 시댁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문 열고 제가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아유 재수없어 부정타 하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바람에 저와 남편은 시댁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한참을 서 있으면서 시어머니 이름을 애타게 부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보내온 문자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시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 자기까지 죽일 참이냐고 부정탄인가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보내셨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저대로 이게 왜 나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울다가 남편 돌아가시고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들이셔서 마음이 착잡하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라 혼자 울다가 아주 그냥 혼자 밤을 꼴딱 새워가며 힘들어하다가 출근을 했고 그렇게 그 주를 보냈어요. 이후에 남편과 제가 거의 매주 이틀 아니 하루하루 찾아가서 시어머니께 무작정 저희야 밥 한 끼 먹어달라고 제가 밥 한 끼라도 지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빌면서 겨우 시댁 안에 들어갔고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밥 한 끼를 만들어주기만을 바라셨는지 밥을 다 차리고 나니 저는 혼자 나가라고 아들과 둘이서만 밥을 먹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독한 말을 하시며 제 마음에 빗을 꽂아도 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며 따르기만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 힘들었는데도 틈만 나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참 부단히도 시댁 문턱을 넘나들며 찬바람 쌩쌩 불고 마음껏 무시하는 걸 다 받아들이고 참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한 공간에 오래도록 있어본 것은 다름 아닌 그로부터 2년 후 제가 아들을 낳고 난 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어머니는 그래도 손주가 보고 싶으셨는지 병원까지 찾아와서 아이를 직접 안아보기까지 하셨어요. 아이가 제 눈에 봐도 남편을 참 많이 닮았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으셨는지 처음 보는 애교를 부르시면서까지 아이에게 한없이 다정한 할머니시더라고요. 제 딴에는 내 아이가 복덩이구나 싶어서 아이를 계기로 시어머니와 좀 더 가까워지고자 결심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남편 혹은 저희 아들만 보면 좋아하셨을 뿐 그 후에 제가 2년 차이로 딸아이도 낳았는데요. 딸아이는 병원에 오시지도 않았고 심지어 어머니 집에 가도 딸아이는 한번 안아보지를 않으셨죠. 제가 싫어서 제 딸아이까지 싫어한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아이들과 남편도 차별을 느꼈는지 시댁에 가는 걸 굉장히 불편해했지만 저는 적어도 결혼하고 10년을 노력하고 아이들을 할머니에게 보여드리고 하면 없던 정도 생기시지 않을까 싶어서 해마다 명절은 물론이고 어머님 생신, 아버님 기일 등 주기적으로 시댁을 찾았어요.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어머님의 차별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그냥 데려오지 말라는데도 꾸역꾸역 저와 딸아이를 데리고 온다면서 남편을 향해서 욕을 한 바가지 했다가 저희 아들한테 너네 엄마가 사람도 죽이는 부정덩어리야 하면서 제 흉을 보셨고 그 바람에 남편이 애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며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다가 시어머니가 아들을 막 붙잡는 바람에 중간에서 애가 겁을 된통 먹고서는 한동안 시댁에 가는 걸 겁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하시는 꼴을 보니 아이들을 더 이상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때부터 애들 생각하며 발길을 끊으려고 했는데 또 그러면 시어머니는 전화가 와서는 왜 손주 안 보여주냐면서 네가 나한테서 아들도 모자라 손주도 뺏어가려 하냐면서 부정타는 년이라고 막말을 한참 해대시는 바람에 그게 또 겁난다며 저는 쪼르륵 애들 데리고 달려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딸내미는 시댁에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아이에게 엄마 욕하는 험악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안 데려가서 서운해하는 것보다 훨 정서적인 면에서 나으니까요. 한 번은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저 없는 사이에 애 아빠랑 오빠 손잡고서 할머니 집을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없으면 그래도 어머님이 순수하게 아이를 받아들이실 줄 알고서 자기 딴에는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본 것이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저희 딸을 그냥 빤히 아주 빤히 쳐다만 보셨더랍니다. 저희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며 할머니 왜 그렇게 내 동생을 쳐다봐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거 속에 귀신이 쳐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절대 귀신이랑은 눈싸움으로 지면 안 되는 거라며 애를 그냥 무섭도록 귀신 얘기를 자꾸만 해드시면서 노려보셨다더군요. 그로 인해 저희 딸이 지 몸에 귀신 들어간 거 아니냐면서 오빠를 붙잡고 남편을 붙잡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아들도 동생 우는 거 보고서 왜 할머니는 내 동생한테 귀신 얘기를 하냐면서 얼싸안고 울고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더군요. 남편이 겨우 그 상황에서 애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오면서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고 집에 오자마자 아들이 할머니하고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해 주느라 저는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고요. 남편이랑은 그날 정말 치고받고만 않았을 뿐 죽이겠다는 심정으로 싸웠네요. 왜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딸이 애 취급도 못 받고 귀신 취급을 받고 있냐면서 당신은 당신 딸이 그런 취급받는 걸 도망치는 걸로만 해결을 하냐면서 따지기도 했고 이렇게 힘들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살 줄 알았으면 나 그냥 애초에 결혼을 안 했을 거라며 지금 나 혼자 벌어먹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냐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남편한테 해대면서 남편 가슴에 붓을 박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너무 당연시 여겨질 것만 같아서 제가 어떻게든 그 짓을 남편한테 따져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아예 지친다면서 시댁으로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저희 딸과 아들이 누구보다 그걸 좋아라 했습니다. 남편은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혼자서 명절 때만 잠깐 시댁을 왔다 갔다만 하는 정도였고요. 그런데요, 참 이게 코로나로 사람 심리가 뒤바뀐 것인지 갈 수 있을 땐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더니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해서 정말 못 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왜 안 오니? 하면서 저희를 찾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남편하고 아들만 찾는 건 줄 알고 남편한테 아들이라도 데리고 다녀오라고 했는데 남편의 말로는 시어머니가 저희를 다 같이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서야 드디어 마음속에 있던 저에 대한 앙금이 풀리셨나 싶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들떴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모진말을 들어가며 부정타는 취급, 사람 아닌 취급을 당했었는데도 시어머니의 오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앙금이 사르르 녹아버리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시댁에 갔습니다. 같은 서울 땅이라 뭐 어디 이동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드라이브 겸 차로 조금 움직이며 금세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해서 딸아이 손은 일부러 아빠가 잡게 하고 저는 아들 손을 꼭 잡고 넷이서 설렌다며 다 같이 애마냥 좋아라 시댁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전 분명히 봤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손에 잡힌 딸내미를 보더니 표정이 똥 씹은 것 마냥 뚱해져서는 급기야 너 왜 애를 데려? 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뒤에서 나타난 저를 보더니 까고 있던 귤껍질을 저희 쪽으로 던지시면서 나가 부정타 이것들아 황무당이라도 불러서 구판이라도 해야 저것들이 안 오지 하며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급기야 어머님은 제 속에서 낳은 딸내미가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자 그게 불결하다면서 부엌에서 소금 한 바가지를 퍼다가 그 어린애 몸으로 쫙쫙 뿌려버리셨습니다. 순식간에 애는 울고 아들도 울고 남편은 딸내미한테 소금을 뿌렸다며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들고 저는 애들 껴안고 데리고 나오고 말도 못해요. 다시 글로 그 상황을 적으려니 심장이 후달려서 눈앞이 깜깜하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저희 딸아이는 엄마 품에 꼭 안겨서는 자기가 뭐 잘못했냐고 할머니는 왜 자기를 싫어하냐며 물어보는데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애 앞에서 웬만하면 강해 보이려고 안 울려고 했는데 딸아이 말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쭈르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의 정도로 넘은 행실에 열이 받아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던 저희 심리 상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도저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제가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면서 집안에 불운한 기운을 들여왔다고 재수가 없다 하시는데 시아버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어떻게 제 잘못이냐고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은행원이 저한테 돈 맡겨놓고 전보다 저축도 잘하고 사는 것도 훨 안정적이게 되었다며 오히려 결혼을 1000번만번 잘했다고 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결혼하고서도 직장에서 승진도 꾸준히 했고 친정에 돈을 보내드리며 장녀로서 해야 할 의무도 다하며 마음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며 순하게 커주고 있어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지금인데 자꾸만 옆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며 한바탕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희에겐 악귀이고 불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딸한테 아직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한 이 어린애한테 소금 테러라니 무당 불러서 구판하고 쫓아내려 한 시어머니의 콧대를 완전히 납작하게 해줘서 제가 더 이상 쉬운 며느리도 아니고 내 새끼도 함부로 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일러줘야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온 가족들을 집으로 보내놓고 혼자 패딩으로 꽁꽁 싸매고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종교를 믿지 않아서 어디다 당장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랐지만 무작정 생각나는 대로 우리 아파트 마당발이자 본회장님 집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는 무당 있냐고 저렴한 무당 아무나 소개해달라고 하니 본회장님이 무슨 일이냐고 이유를 물어보시다가 제가 그간 겪은 10년치 씹사리를 고발하니 본회장님은 씩씩거리면서 뭐 그런 옆에 내가 다 있냐고 저희 시어머니 욕을 같이 해주며 자신이 잠보러 가는 무당을 소개해줬어요. 저는 그 무당의 연락처를 받아내고 돈을 더블로 드리겠다며 연휴지만 다음날 바로 고판을 좀 버려달라고 저희 시어머니 집에서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밀쳐내고 집 안으로 쳐들어가서는 무당은 무당대로 준비해온 고판 재료들을 가지고 온 집안에 깔아놓더니 급기야 제가 부탁한 대로 말도 안 되는 글씨가 적힌 부적 100장을 만들어 오셔서는 집안 곳곳에 그 부적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냥 뭘 모르는 제가 한눈에 봐도 이 집에 귀신이 안 들러붙으면 이상할 정도인 듯 아주 으스스하고 불결해 죽겠는 정도로 집안 가득 시뻘건 부적을 붙였고 기겁을 하며 바라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한테 네가 기어코 푸르는 몰고 온다 하면서 사람 아닌 취급을 또 하시는데 그게 또 재수가 없는 바람에 저는 바로 시장하세요 라고 무당한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들고 있던 부채를 치켜 올리더니 어깨를 막 내리치기 시작하면서 물러나라 와 하면서 귀신 들러붙은 사람한테 고판을 지르는 것 마냥 흉내를 냈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나한테 무슨 짓이냐고
막 방 안으로 도망가고 베란다로 뛰쳐가고 그런 시어머니의 뒤를 용케도 따라잡은 무당은 지체할 것 없이 부채로 내리치면서 급기야 호주머니에서 꺼낸 방울을 들고 막 머리채를 흔들면서 악기야 물러가라 하며 삿대질을 시어머니를 향해 하는데요. 그 종소리는 제가 들어도 정말 오싹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무당은 칼이 어딨더라? 하고는 들고 온 가방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무당 다리를 붙잡고는 참으세요 라고 빌더군요. TV에서 보는 그 작두를 생각했는지 막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서 이러지 말아요. 하면서 무당 아래 매달려서 한참 끙끙거리시는데 그 와중에 무당이 가방 안에서 꺼낸 건 바로 장난감 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겁했다가 그 칼을 보고는 여태 상황 파악을 못하시다가 자기 눈을 의심하며 칼을 쳐다보더니 그제서야 이것들이 장난하는 걸 알고 긴장이 풀렸는지 풀린 다리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요. 저는 무당이랑 같이 짐 챙겼습니다. 여전히 집안에는 한가득 부적이 붙여있고 완전히 귀신이 와도 무섭다고 못 들어올 정도로 으스스하고 신내림 받을 듯한 분위기였는데 부적은 어머님이 알아서 떼세요. 소원대로 저는 무당불로 곧 해드렸습니다. 또 그 소리 하면 그때는 귀신 불러오라고 고판 버릴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세요. 하고는 깔깔거리며 무당과 현관 밖에서까지 웃음소리를 내다가 임무 수행 완료했다며 동고래를 마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문자로 다시는 안 와도 된다. 나 혼자 죽을 테니 제발 너희들은 집에 오지 말아주라. 라고 애원할 테니 부탁이라고 문자를 보내셨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답장을 해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 줄 답장을 했네요.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는 더 이상 얼굴 보고 사과할 것도 없이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남편도 자식들 상처받은 것에 화가 단단히 난 바람에 어머님은 정말로 우리 식구 얼굴 한번 못 보고 한동안은 사셔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